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다시 돌아온 30대입니다. 요즘은 부부가 잘 맞지 않으면 이혼을 많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 이혼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결심하기까지 정말 고통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막상 다 끝나고 나니 이렇게나 홀가분하고 묵은 채증이 씻겨 내려간 듯 시원하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써 보내요. 제 얘기 들어주시겠어요? 전 남편이나 저나 집이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 전까지는 남편과 저 모두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집을 부양하고 있었죠. 서로 상황이 비슷해서 그랬는지 호감이 빨리 생겼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건 우리는 부모를 놓을 수 없으니 양가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생각하자는 거였죠. 그렇지만 역시나 친정과 시댁은 달랐어요. 결혼하고서 첫 명절에 전날부터 명절 당일까지 있다가 친정으로 가려고 하니 시부모님은 저희를 말리시더라고요. 벌써 가려고? 니들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다른 친척들한테 말하니 이번에는 인사를 오겠다고 하더라고. 이제 금방 올 텐데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친척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 아니면 언제 다시 보겠니? 이왕이면 좀 이따가 가. 어차피 지금 가도 다 저녁이고 가봤자 밥도 제대로 먹겠니? 여기서 좀 이따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오늘 낮부터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아까도 어머님 금방 친척들 오신다고 조금만 기다리고 가라고 하셔서 점심에 출발할 거 오후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면 오늘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아마 오늘은 못 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출발하려고요. 오는 길이라서 전화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가지 그러니. 사실 이렇게 결혼하면 시댁에는 명절 내내 있다가 가는 건데 당일에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많이 양보한 거지. 원래는 명절 땐 며느리가 시댁에 있어야지. 손님 오면 네가 맞이도 해야 하고 말이야. 어쨌든 친척들만 오고 가면 친정에 가게 해줄 테니까 벌써 일어나지 말고 좀 이따가 가렴. 그래요 뭐. 아까 출발하기 전에 오늘 오신다고 연락 왔잖아. 아마 오시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시는가 보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늘 명절이라서 차도 많이 밀리고 그래서 늦는가 봐. 좀 기다리다가 정 안 되면 나중에 출발해도 되잖아.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내가 전화를 드릴게. 걱정하실 테니까 오늘 너무 늦으면 먼저 주무시라고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 시부모와 남편 모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 바람에 1시간, 2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가족들이 다 같이 명절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며 말을 했죠. 그런데 온다던 사람들은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고 해가 지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다들 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셨죠. 너무 늦은 시간이라 결국 저희는 하룻밤을 시댁에서 다시 보내고 친정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친정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각자 용돈을 챙겨드리기로 했고 그렇게 전 시댁이 용돈을 챙겨서 드렸어요. 그런데 친정이 거의 다 왔을 때쯤 갑자기 남편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장모님 장인어른께 드릴 용돈 봉투 집에 그냥 두고 왔네.
아, 어쩌지? 벌써 거의 다 왔는데. 가방을 전에 들던 게 아니라서 내가 깜빡 잊고 안 가지고 나왔나 봐. 아, 내 정신 좀 봐. 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러 올게. 아니면 이체를 해 드리던지 할게. 여보, 그러지 말고 근처에 은행이 있으니까 거기 들려서 가는 건 어때? 카드는 가지고 온 거지? 봉투는 은행에서 쓰는 봉투에 그냥 써서 드리자. 그래도 오랜만에 가는 거고 용돈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챙겨드려. 직접 얼굴 보고 드리는 게 좋지. 집 근처에 은행 있거든? 거기 들려서 가자. 그냥 나중에 이체를 해드리는 것보단 직접 보면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아, 그게 지금 당장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사실은 명절 전에 아직 보너스 안 나오고 그래서 여유가 없네. 이래저래 이체를 먼저 다 해둔 것도 있고 어쩌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미리 빼둔 돈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놓고 왔으니 그러지 말고 다음에 보내드리자. 뭐야? 계좌에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왜 돈을 다 빼놓았어? 그럼 그냥 내 계좌에서 빼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당신이 나한테 보내줘. 은행도 여기 금방이니 금방 들려서 가면 되지 뭐. 아까 오기 전에 당신한테 한번 말을 해볼 걸 그랬다. 어쩐지 가방이 달라져 있더니만. 그러게. 근데 어머님 아버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일단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아? 은행 들리고 뭐 하다 보면 시간도 지체되고 휴일 하루뿐인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냥 일단 먼저 가자. 나중에 내가 잘 챙겨 드릴 테니까 먼저 가서 인사드리자. 남편의 극구 만류에 결국 친정으로 먼저 향했고 마지막 휴일에 겨우 도착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마저도 출근 때문에 오후가 되어서는 집으로 돌아와야 해서 반나절도 보내지 못하고 와야만 했고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 명절에는 꼭 당일 점심에는 이동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죠. 단순히 첫 명절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단지 해프닝이 아닌 반복되는 문제가 되었어요. 남편은 가끔씩 친정에 갈 때마다 챙겨주는 용돈을 자주 잊었고 그럴 때마다 돈 때문에 수다거리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트러블이 생기니 각자 관리하던 통장을 합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던 남편도 제 설득에 못 이겨 넘어갔고 통장 내역을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결혼식을 한 이후로 서로 금전 내역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은 명절에 친정해줄 용돈을 아예 준비를 한 적이 없었고 이미 명절 한참 전부터 잔고가 바닥이 나 있었죠. 당신 이게 뭐야? 왜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명절에 우리 집에 용돈 보낼 거 미리 다 빼놓았다며. 근데 통장 내역 보니까 이미 한참 전부터 잔고가 없는데?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야지. 왜 둘러댔던 건데? 그러면 시댁 용돈 준비하면서 나라도 친정에 드릴 용돈 준비했을 거 아니야. 당신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드린다고 했던 돈도 아직 안 드린 거야? 그게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말하면 당신은 돈 어디다가 쏘냐 어째냐 화내면서 물어볼 거 아니야. 나도 이참에 말하려고 통장 내역 다 오픈한 거야. 쓸데없는데 쓴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쓴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명절인데 나한테 말을 했으면 미리 챙겨드렸을 거 아니야. 근데 당신 명절이면 월급도 들어오지만 보너스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현금으로 다 인출해 뒀다고 했잖아.
그건 그럼 어디에다가 썼는데? 사실은 엄마가 그래도 첫 명절이라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많다면서 돈 좀 빌려 가셨어. 그래도 며느리가 오는데 아무거나 막 차릴 수가 없다면서 급하게 빌려 가셨거든? 나중에 주신다고 했어. 엄마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일도 많이 못하시고 여유가 없으시더라고. 그래도 친척들도 온다고 말하고 당신도 오는데 대충 차릴 수는 없으니까 많이 신경 쓰셨던 모양이야. 몇백만 원에 달하는 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시모에게 빌려줬다면서 그것도 다 저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명절 때는 음식이 영 부족했어요. 고기도 몇 개 없었고 반찬도 가짓수가 몇 개 없었는데 그 많은 돈을 정말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었죠. 답답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를 가장으로 생각했던 친정에서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의지를 안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일자리도 두 분이서 다시 괜찮은 곳으로 구하셨고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래서 매달 챙겨드리던 용돈도 점점 줄어들어 어느샌가부터는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용돈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댁은 점점 당연시하고 거기다가 둘이서 보니 더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용돈 보내는 날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오늘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용돈이 아직 안 들어왔네. 잊어버린 거니? 이런 건 자동이체로 좀 설정해 놔야지. 기다리는 사람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야 돼? 매번 이렇게 하루 일주씩 늦어지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들이 이체해 줄 때는 한 번 늦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하루 이틀씩 자꾸 늦니? 어머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체를 못 해드렸어요. 일단 바로 보내드릴게요.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아무런 소리도 못 들으셨어요? 저번 주에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보내드렸다고 하길래 전 그게 용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께서 급하시다면서 빨리 보내라고 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보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저희가 아직 여유가 없어서요. 모아둔 돈도 없고 이번에는 조금만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돈 버는데 둘이서 그렇게 버는 돈을 어디다가 쓰길래 돈이 없어?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는 집도 전세에 나가는 돈도 없을 텐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애쓰게 번 돈 네가 관리한다고 하는 거 불편했지만 참았더니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시부모 사정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니? 어머님 사정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도 지금 당장 나가야 할 돈이 좀 많아요. 어머님, 저번에 남편 차 사고 나서 합의금도 줘야 하고 벌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집이 전세이긴 하지만 올해가 만기라 내년에는 오를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서 돈도 모아야 하는데 지출이 너무 많아요. 올해만이라도 아니면 좀 풀릴 때만이라도 용돈을 좀 줄여보는 게. 됐다. 너랑 얘기해서 뭐 할 거야? 우리 아들이랑 얘기를 해야지. 네가 내 용돈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들한테 용돈 받는 거야. 왜 네가 줄인다 만다 해? 결혼했다고 뭐 아들 돈이 네 돈 같나 본데 그 돈 네 돈 아니다. 알겠니? 내가 뼈 빠지게 아들 키워가지고 이제야 그걸 보상받는 건데 그걸 왜 네가 막아? 네가 우리 아들 키웠어?
절대로 용돈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시모 말에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는데 솔직히 시댁에서 남편에게 해준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학원을 보낸 적도 그렇다고 비싼 옷을 사준 적도 없이 남들이 준 옷을 입히고 대학 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새내기 하면서 피 터지게 살았던 남편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시모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그래도 절 달래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셔서 그런가 봐. 그래도 매달 받던 용돈 줄인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지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그래도 좀 들이지 그랬어. 우리야 그냥 좀 고생하면서 쓰는 거 줄이면 되지만 엄마랑 아빠는 생계가 시급하잖아.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 당신 그래도 나랑 결혼하면서 이런저런 거 이해해 준다고 했으면서 이젠 마음이 바뀐 거야?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건데 솔직히 매달 드리는 용돈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들었던 용돈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건 알아? 우리 이렇게 하면 돈 절대로 못 모아. 물론 시부모님 생계가 힘드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이미 정한 수준에서 더 드리는 건 부담이라는 거지.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한테 부담이야. 전보다 월급도 많이 올랐고 상황은 더 나아지고 있는데 그걸 조금 엄마한테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해? 솔직히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이 뭐가 있다고. 나는 하루 세끼 회사에서 다 해결하고 당신이 집에서 뭐 배달시켜 먹지 않으면 쓸 돈도 없는데 그냥 엄마한테 맞춰드려. 엄마가 나중에 몸 좋아지면 일하면서 다 주신다고 하잖아. 남편의 태도에 서운한 마음도 컸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는데 그때는 남편도 나름 속상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전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금 집에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고 또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도 컸었죠.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 말대로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만 잘 모아둔다면 아이 한 명은 낳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던 남편 태도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그 뒤로 시댁이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말고도 또 보내준다는 걸 알고 나선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이렇게 돈 자꾸 보내드리면 어떡해? 그래도 이제는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이까지 낳고 나면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년 지났어. 그런데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모아둔 돈이 아직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자꾸 지출만 늘어나는 것 같아. 우리 둘이서 아무리 아끼면 뭐해? 나가는 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디야. 우리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남들은 다 이 정도는 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이 정도는 부모님한테 해준다고 하더라. 우리가 크면서 혼자 컸어?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해주시니까 이렇게 큰 건데 이제 와서 돈 번다고 외면하는 건 말이나 되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드리는 것도 부담 안 되는 일이야.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당신이나 나나 지금까지 계속 월급 인상된 거 알잖아. 거기다가 우리 둘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거의 없잖아. 사실 지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당신 그거 알고 있어? 그전이면 솔직히 부담이 없었는데 저번부터 계속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잖아. 이번 달만 해도 봐봐. 지금 한 달에 반도 안 지났는데 100만 원 넘게 이체됐어.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는 언제 낳고 언제 키울 건데? 야,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걸 어떡해? 병원도 가지 말고 집에서 아프면서 골골대고 있어? 너는 꼭 상황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그리고 아이는 좀 나중에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지금 아이 꼭 가져야 되나 생각이 들어. 넌 지금도 이렇게 툴툴대는데 애 낳으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그걸 나보고 견디라고? 그리고 너 그냥 우리 집에 돈 주는 게 싫은 거 아니야? 왜 다른 핑계를 대? 남편과 다투는 일이라면 거의 대부분 돈 때문이었고, 특히 시댁에다 갖다 주는 돈이 너무 크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죠. 결혼 전에는 불만이 많았던 남편도 결혼하더니만 갑자기 효자가 된 양 당연히 돈을 드려야 한다며 말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승진도 빨랐고 월급도 인상이 잘 됐는데 결혼하기 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월급은 거의 배로 뛰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당하셨어요. 너 이번 달 용돈은 왜 또 안 보내는 거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점점 안 보내는 것 같은데 얼른 보내. 그리고 왜 우리 아들 월급 관리를 네가 하니? 우리 아들이 너보다는 훨씬 더 월급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아들이 관리를 해야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네가 왜 그 큰 돈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 들어보니까 아들은 용돈 조금 받고 산다던데 네가 그 돈 다 어디다 빼돌리고 쓰는 거 아니니?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월급 관리하는 건 제가 하는 게 낫다고 말했고요. 남편이 일일이 체크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용돈은 남편이 알아서 따로 챙겨드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받으신 거 아니세요? 아들이 주는 건 아들이 주는 거고 정기적으로 줘야 하는 건 줘야 하지 않니? 왜? 아들 월급도 올랐는데 내가 이 정도는 받지도 못하는 거야? 네 남편 내가 지금까지 정성으로 키웠으니까 그 정도 월급 받을 수 있는 거 당연히 시부모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돈 버는 거 우리가 평생 쓰겠어? 우리도 늙어서 죽을 거고 나중에는 네가 쓸 거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벌써부터 아까워하면 되겠니?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감사드리죠.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건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황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월급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집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도 연장이 안 되면 바로 옮겨야 하는데 그 비용도 생각을 해야죠. 여유 부릴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예, 그건 너 때문이지. 우리 아들 월급이 이렇게 오를 때 동안 너는 뭐 한 거니? 승진을 했어? 아니면 월급이 이만큼 올랐어? 애초에 결혼할 때도 우리 아들이 월급이 더 많지 않았니?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생활비로 나갈 돈도 없었을 거고 진작에 다 모았을 것을. 에휴, 어디서 거지 같은 애랑 결혼해가지고서는. 에휴. 저는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남편과 크게 월급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었고, 결혼할 때도 둘이서 모은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치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도 시모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용돈이 적다면서 툴툴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월급을 관리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통장 이제 나한테 줘.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게. 솔직히 당신이 관리하는 거
지금까지 별말 없이 지켜봤는데 좀 못하는 것 같아. 당신 전에 돈 모았던 거 진짜 당신 혼자서 한 거 맞아? 아무리 그래도 못해도 모아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 푼도 모아둔 돈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안 되겠어. 그냥 내가 월급 관리할 테니까 통장이랑 다 나한테 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꼬박꼬박 모아둔 돈 시댁 누수 있다고 급하게 수리해야 한다면서 다 가지고 갔잖아. 그건 기억 안 나? 그리고 매달 나가는 돈이 지금 얼마인 줄이나 당신 알고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버는 돈이 얼만데 나가는 돈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당신이 준 용돈으로 한 달 멀쩡히 잘 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당신은 월급을 관리한답시고 쓸데없이 쓰는 건지 뭔지 그 큰 돈 지금까지 제대로 못 모았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어쨌든 내가 통장 내역 싹 다 살펴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앞으로는 통장 관리도 내가 할 거고 당신이 용돈 받아 생활해.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그리고 난 떳떳하게 관리 잘했어. 당신이랑 정산할 때 숨기는 거 하나 없었다고. 지출 내역 보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어디 한번 당신이 잘 관리해봐. 남편이 통장을 관리하는 걸 전 몇 달 지켜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관리하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시댁에서는 전보다 더 자유롭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듯 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정산을 같이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비어있는 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시모 경락 마사지를 끊어줬다는 거였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던데 어떻게 이렇게 한 푼도 없을 수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자신했잖아. 모을 수 있다고. 근데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하는 관리비도 못 낼 지경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돈 200만 원이 비는데 이건 어디다가 쓴 거야? 현금으로 200만 원을 뽑아다 쓸 일이 어디 있어? 아, 이거 엄마 생신 선물로 경락 마사지 끊어드렸어. 생각보다 그게 비싸더라고. 그래도 횟수 대비하면 이렇게 결제하는 게 더 싸니까 이렇게 해드린 거야. 엄마한테 해준다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안 해드리겠어. 엄마도 주변에 엄청 말을 해놨더라고. 어쨌든 다음 월급 나오면 내가 아껴서 잘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관리비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떻게 걱정이 안 돼? 관리비만 지금 문제야? 다른 건 어떻게 낼 건데? 이대로 있다간 우리 진짜 큰일 나. 당신 이렇게 나랑 정산 한 번씩 안 하면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여보, 제발 좀 아끼자. 둘이 같이 쓰는 돈은 별로 없잖아. 다른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 제발 잘 체크해서 줄여야 돼. 아, 당신이 그렇게 할 말은 아니지 않아? 솔직히 나는 용돈 50만 원으로 한 달 잘 생활했는데 당신은 나보다 10만 원 더 받잖아. 난 그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 뭐 더 쓸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참았는데 어떻게 고작 엄마한테 200 쓴 걸로 이렇게 뭐라고 해? 진짜 너무하다. 제 10만 원과 시모 200만 원을 비교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저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저녁은 집에서 해결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용돈 더 받고 저 혼자 한 달 동안 저녁을 해결하는 걸로 합의 보고 10만 원을 더 받았던 건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 어이가 없었죠. 제가 결국 굳게 다짐을 하던 일이 발생했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셨었는데 크게 다치신 건 아니셨지만 다리를 다치셔서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셨어요. 엄마가 어느 날 급하게 전화가 오셔선 돈을 적게 가지고 오셨다면서 재활비 2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당장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바빠? 엄마가 재활 받으러 가셨는데 돈을 적게 가지고 가셨나 봐. 카드도 안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시대. 혹시 시간 되면 재활비 2만 원만 이체해 줄 수 있어? 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2만 원? 2만 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돈 1원도 없어서 술 한잔 마시러 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나한테 2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야? 와, 돈 많은가 보네. 돈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는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 지금? 거짓말 좀 하지 마. 당신 어제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전기 마사지 건 끊어드렸다고 말했잖아. 그거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거라며 200짜리를 또 끊어드렸으면 지금 돈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장난하자는 거야? 2만 원만 이체해줘. 지금 내가 밖에 나와 있어서 당장 못해서 그래. 내가 들어가면 바로 이체해 줄게. 안 돼. 지금 돈 없어. 내 주머니 사정이 안 좋네. 그냥 어머님 재활 받지 말고 집으로 가시라고 해.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어머님 그냥 꾀병이신 것 같아. 굳이 거기 가서 재활 받을 필요가 뭐 있어? 밖에 나가셔서 걸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 그럼 버스 타지 마시고 집까지 걸어가시라고 하던지. 남편의 말에 전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도 남편은 시댁만 챙기고 친정은 등한시했어요. 제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면서 친정에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극도로 싫어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전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고 그 후로 독한 마음을 먹고 회사를 그만둬 사업장을 차렸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에게 빌붙으려고 한다면서 막말도 했지만 전 사업장 운영하면서도 꼬박꼬박 그동안 받았던 월급만큼 입금을 했죠. 독한 마음으로 지인에게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배우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사업은 대박을 치게 되었답니다. 돈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 정말 끝없이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도 마치 자신들의 돈이 들어오는 양 너무 기뻐했는데 그런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전 식사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네가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잘 풀리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널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거 아니었으면 이런 대박을 쳤겠니? 남편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너는. 더불어서 네 남편 잘 키워준 우리한테도 이렇게 잘해야지. 사실 오늘 식사 자리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곳으로 초대해 잘 대접할 거라고 믿어. 이렇게 잘 된 거 우리 덕이니 베풀면서 살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당신 그 회사에서 꾸역꾸역 일할 때 내가 회사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었나? 내 말 진작에 들었으면 대박은 벌써 쳤을 것을. 어쨌든 이제라도 사업장 잘 됐으니까 우리랑 나눠야지. 솔직히 나도 회사 일에 치이는 거 지겹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가족 사업으로 우리 잘 키워보자. 어머, 이걸 어쩌지? 친정집 해줘서 주머니 사정 안 좋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사업장 나누자 말하지 말고 네가 만나는 걔 있잖아. 걔도 사업하던데 걔한테 해달라고 해. 네가 갖다 바친 돈도 수천일 텐데
사업장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만난다고 그래?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친정집이라니? 집을 당신이 마련해 줬다는 거야?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을 해? 솔직히 말해봐. 당신 돈 계속 친정에 퍼다 나르고 있는 거야? 그러는 너는? 우리 돈을 네 상간녀한테 쓴다는 거 나랑 상의라도 해봤니? 아니지. 너랑 네 엄마, 네 아빠 다 알고 있으면서 나만 쏙 빼고 헛짓거리 했잖아. 아니야? 이 자리는 너랑 끝내기 위해서 마련한 마지막 자리야. 알았니? 우리 마지막은 제발 좀 아름답게라도 포장해서 끝내보자. 소장 곧 도착할 테니까 잘 준비하고. 우리 당장 이혼해. 사실 전 남편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는데 평소에도 꼼꼼하지 않았던 남편 꽁무니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시모가 경락 마사지 정기권을 결제한 그 마사지 샵이 바로 남편 상간녀가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마사지권을 결제해 줬던 거였고 시모 역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전 모든 증거를 다 모으고 나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남편은 억울하다며 항변했죠. 너 지금까지 번 돈 몰래 친정에 갖다 준 거야? 너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니야? 넌 얼마나 떳떳하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혼 소송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구린 건 마찬가지야. 누구 보고 뭘 탓해? 그리고 내가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래, 뒤 구린 거 누가 더 구린지 한번 따져보자. 진실이 밝혀지겠지. 네가 어떤 짓까지 했는지. 모른다면 내가 하나하나 짚어줄게. 불륜? 웃겨 진짜. 내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네가 뒤에서 이딴 짓거리 하고 다닌다는 거? 그 여자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야. 단순히 엄마 마사지권 결제하려고 알게 된 사람이고 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고 나 혼자 좋아한 거니까 착각하지 마. 너 지금 질투하냐? 내가 다른 여자 좋아한다고 하니까 질투해서 불륜이다 뭐다 그러는 거냐고. 그 여자는 아무런 책임 없으니까 상간녀 소송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와, 그래. 굉장히 애틋하네. 그 애틋함 어디 오래가나 한번 내가 지켜볼게. 아, 그 여자 이혼녀인 건 알고 있지? 모르고 있겠지. 그 여자애는 남편이 키우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해서 결제한 돈 다 양육비로 나가던데? 알고 있나 몰라? 천년의 사랑으로 어디 한번 그것까지 책임져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나? 내가 볼 테니까. 남편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이혼녀였고 전 남편이 애를 키우고 양육비를 주는 듯 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상간녀를 감싸돌았죠. 어쨌든 전 이혼 청구를 진행했고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 월급 대부분을 갖다 준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아 상간녀에게 갖다 바쳤던 내역도 존재했죠. 남편은 재산을 탕진했고 그래서 남편이 주장했던 재산 분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친정이 해준 집도 분할 없이 그대로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었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아 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간녀는 빈털털이라 전 가게 가압류를 걸었고 나중에는 그걸 처분해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저와 이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지 남편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 이 여자 이 꼴인 거 이미 알고 있었어? 분명 알고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지금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 나가고 있어. 이 여자 결혼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내 월급에서 남의 자식 양육비 나가고 있다고. 거기다가 요리도 안 하고 매번 배달시켜 먹으니 한 달 식비가 진짜 장난 아니야. 아, 너 이거 알고선 나한테 천년의 사랑 어쩌고 한 거지? 다 네가 자초한 일인데 왜 나한테 말해? 이딴 전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가정 깨가면서 만난 사람인데 알콩달콩 잘 살아. 네가 그렇게 애틋해 했잖아. 그리고 나보고는 재산을 막으니 가소비하니 어쩌니 하더니만 고작 배달 가지고 뭘 그래. 네 집에 보내는 용돈보다 훨씬 적네. 100만 원이라면서. 아, 내가 미쳤지. 나 진짜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엄마랑 와이프랑 매일 싸워. 우리 돈도 없어서 지금 엄마네 집에서 살고 있는데 사는 게 하루하루 죽을 맛이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얘랑 이혼하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너 못 잊었어. 너랑 같이 아이 낳고 오손도손 잘 살고 싶어. 제발 받아줘라. 너도 외롭잖아. 내가 너랑? 네 피 섞인 애 낳을 생각 없거든? 어디서 나랑 아이를 낳는다고 해? 더럽게? 그리고 통화 내용 고스란히 녹음되니까 나 이거 네 와이프한테 보낼 테니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그거 싫거든 앞으로 이딴 식으로 전화하지 마. 너랑 다시는 만날 일 없을 테니까. 그 후로 남편 전화가 오지 않았지만 듣기로는 매일매일 중내 산에 싸우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에 더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이 있을까 싶었는데 하루하루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답니다. 암흑과도 같았던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때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이혼이라는 게 죽는 일도 아닌데 마치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왜 그렇게 두려웠나 싶어요. 이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누구보다 나 자신을 믿고 아껴야 한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서러움은 처음 느껴본지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10년 동안 유지했던 건 아이들 때문이긴 하지만 끝까지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끝내 그 사람과 정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 5년차 때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화를 키우게 된 거였죠. 제가 쌍둥이를 낳아서 한창 정신없이 바쁠 때 시댁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신경 써드려야 할 몇 가지를 해드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시부모의 불만이 남편에게로 향하게 되었죠. 제 사정 뻔히 알면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시부모님을 챙기지 않았다고 화를 냈죠. 갓 태어난 쌍둥이 아이를 둘이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부모님까지 챙길 수 있냐며 남편이 그런 건 잘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않냐고 저 또한 불만을 얘기하자 남편은 가진 거 없는 집안 걷어들여 줬더니 뭐가 그리 불만이 많냐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 감정 없이 막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을 못 챙겼다고 저한테 막말하는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 문제로
그날 한바탕 하게 되었고 서로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크게 남기는 일이 오고 말았던 거죠.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5년 동안 제대로 챙겨준 적은 있었어? 필요할 때만 나를 통해 시키기만 했지. 우리 부모님을 항상 무시했잖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하자고 한 건데? 나는 당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아버님, 어머님 신경 못 써줬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걷어들여줬다고? 내가 당신 인생을 걷어들여준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당신 데리고 살겠어? 애가 하나도 아니고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아서 둘이나 보고 있는 거 뻔히 보이면서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집에 오면 아이들 좀 봐주던가. 환자들 보느라 하루 종일 힘들었다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 닦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뭘 바라는 거야? 다른 집안의 가장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 돌보는 아내 힘들다는 거 알고 집안일이며 음식까지 해준다는데 당신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발가락 하나 까딱거리기 싫어하잖아.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아이만 없었어도 당장 이혼했을 거라고. 내가 남의 자식 데려온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식 키우는 건데 어떻게 된 게 5년 동안 육아는 완전 나 몰라라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정 떨어지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 버린다고. 지금은 내가 다 해주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지. 나 없으면 당신이 뭘 할 줄 알겠어?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 주워가지도 않는 거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주니까. 이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한의사면 다야. 나도 아이만 없었어도 지금쯤 내 인생 꽃길만 펼쳐졌을 거라고. 당신이 나를 대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행동할 테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네가 날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고? 남들은 의사 남편 얻지 못해 난리인데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내 앞에서 지금 입을 함부로 돌리는 거야? 밖에서 환자 보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집안일까지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왜 우리 부모님 서운한 말까지 들어야 되는 건데? 내 귀로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건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만 처박혀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인생 다 사는 사람처럼 내 앞에서 한탄질이야? 그리고 내가 왜 너희 부모님까지 챙겨야 되는 건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경 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장인 장모님 기분까지 살펴줘야 되는 거야? 한의사 사이 얻었으면 알아서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 말 잘했다. 남들은 의사 사이 얻으면 집안이 거덜날 때까지 퍼준다고 하더구만. 장모님은 나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대접해 준 적 있어? 진수성찬이 깔린 도시락 한 번 해준 적 있냐고. 환자 보면 점심도 거른 적도 있다고. 그 정도로 바쁜 상황 속에 내가 모든 걸 다 챙겨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네가 나한테 서운한 만큼 나도 너희 집안에 서운한 거 엄청나게 많아. 남편과 저는 그동안 서로에게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게 되면서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부부가 아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이가 되어버렸던 거죠. 아이들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 인생은 가시밭길 같았고 남편의 막대함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어요. 꼭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우선시 생각했던 저는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속으로 삭히며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아닌 무너지지 않으려 매일을 버티며 살아왔었네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제 마음을 끝까지 후벼 파셨네요. 나는 뭐 애 안 키워봤니? 혼자서 힘든 척은 다 하고 있네. 그동안 시부모를 우습게 봤던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결혼기념일을 잊을 수 있는 거니? 어머님, 결혼기념일 정도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신경 안 써드렸어요? 딱 한 번 까먹은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매년마다 받아먹었다가 갑자기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 아들한테 얘기 좀 한 게 그게 잘못됐니? 어머님, 애가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라 훨씬 손이 많이 간다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됐다. 그만해라.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하겠어? 쌍둥이도 아들이면 내가 말이라도 안 했을 거다. 하필 낳아도 딸만 둘이냐? 잘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알 거 없으면 가서 애나 보든지. 아들, 우리는 오래간만에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애들 우는 소리 너무 듣기 싫다. 결혼기념일날 뭐 해준 것도 없으니 밀린 집안일이나 좀 하고 있어라. 우리 오기 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주방에 설거지 쌓여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와 아이들을 놔둔 채 외식을 하러 나갔지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했어요. 옆에 있으면 제잘거리기나 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주니 없는 편이 훨씬 좋았죠. 한창 보채던 아이들은 시부모님이 외식을 하러 나간 뒤로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심적 안정을 느꼈는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너무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는지 아이들 옆에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네요. 얼마나 잤는지 시모가 시킨 일들이 생각나 급하게 고개를 들어 일어났는데 눈앞에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모가 한심한 듯 쳐다보며 노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코까지 골 정도로 엄청 피곤했었나 봐. 밖에서 소란스러운데 듣지도 못했어? 아주 푹 잘 잤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니? 너는 시애미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한 소리 들었으면 어느 정도는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우리 나간 뒤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동안 아이들 보면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 보니 아이들 재울 때 잠깐 옆에서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게 잠이 들었나 봐요. 일단 애들 자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깨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서요. 시모는 일부러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내시더니 잘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우시면서 심술을 부리셨어요. 아이들은 시모의 큰 목소리에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시모는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에게 외출하기 전에 시켰던 일들이나 빨리 처리하라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시길래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시모에게 얼굴을 붉히며 그동안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잘 자고 있는 애들을 깨우셨어야 돼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기념일, 그건 아버님,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서로 챙겨드리는 거지 제가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서운하신 것도 참 많으시네요. 최대한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앞으로는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한 번 잘못하면 죄인 취급하는 이 집안에 저도 더 이상 발도 붙이고 싶지 않네요.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그랬어? 정신 나갔어? 큰소리 칠 입장이 아니면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가면 될걸. 결국 일을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아들, 내가 이런 대우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 전에는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주더니 이제는 자기 자식 낳았다고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길래 잘 좀 챙겨달라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이게 며느리한테 욕을 먹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거니?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없는 집안 아들니가 하도 좋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걷어들여 줬더니 시부모 공경은커녕 오히려 머리만 커져서는 대들기나 하고 이 나이 먹고 이런 대우받는 거 나도 싫다. 내가 거지도 아니고 이런 걸 구걸해야 되는 거야? 한의사 아들 바쁘니까 네가 대신 신경 써 달라는 건데 이게 욕먹을 짓인 거야? 나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시모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을 하셨어요. 솔직히 남편도 누가 잘못했는지 뻔히 알면서 자기 부모 제대로 신경 안 써줬다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저를 함부로 대했던 건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저는 쌍둥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운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이 걱정도 안 됐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저를 괄시하며 남편과 갈라서라고 큰 소리 치셨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나온 저는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던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이들을 껴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시부모와 남편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이 악물며 참고 버텼던 이유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폭풍이 불어닥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그런 것도 면역이 되어버렸는지 제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였네요.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어느새 5년이 더 흘러가게 되면서 제 인생 10년을 남편과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자 시부모와 남편도 지쳐버렸는지 한동안 조용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면서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분노들을 결국 터뜨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빠랑 병원을 다녀오셨다고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왜 말을 못 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몸에 조금씩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네. 너희 아빠랑 잠깐 집 앞 공원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니까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더라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 다행히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약 받아오긴 했지만 이래저래 걱정이 많긴 하네.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너무 놀라게 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의사인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 남편과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 남편 한의원에는 더 이상 내원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약은 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부모와 안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제가 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뭐? 한약을 지어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비싼 한약을 4시간 들여서 왜 지어드려야 하냐고? 내가 한의사지만 사람은 가려서 봤거든.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운동하시라고 해. 그게 최고의 보약이니까. 아니면 다른 한의원 찾아봐. 용한 건 많은데 굳이 나한테 그런 부탁할 필요 없잖아.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렸던 걸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당신한테 언제 부탁한 적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잘하면 되잖아. 이제 와서 구차하게 그러지 말고 다른 곳 알아봐. 나는 한약 해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우리 관계나 하루빨리 정리하자고. 당신은 정말 쓰레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으니 제대로 된 치료가 되겠어? 더러워서 조도 안 받는다. 그래도 어렵게 부탁한 건데 남편은 조금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한약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인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부탁한 건데 제 마음을 후벼 팔 정도의 막말로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함께 사는 게 한계로 느껴지는 순간이 되자 머릿속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고 내 몸 하나 간수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버틴 제 자신이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었네요. 하루에도 수백 번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 밥을 챙겨주기 위해 거실로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은 상자 위에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어머님이 드실 공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길래 이게 뭔가 싶어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만 거실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건 누가 봐도 저희 엄마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공진단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한테 어느 정도 배워서 얕은 지식이 있던 저는 공진단이 어디에 좋은지 알고 있었어요. 사양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는데 사양은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열을 내려 수승화강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진경작용이 있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저와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공진단인 것 같아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저희 집과 친정이 멀지 않았던 터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침이나 같이 먹을 겸 잠깐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오신 뒤 함께 아침을 먹고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공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상자 안에 가지런히 금박으로 쌓여져 있는 공진단 하나를 주워들어 엄마 입에 넣어드린 뒤 상자에 적혀있던 메모지를 보여드렸어요. 엄마도 남편이 작성한 메모지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사위가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으론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셨네요.
엄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좋게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시길래 저 또한 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논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철컥하고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고 저와 엄마가 거실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상자 열어봤어? 그게 뭔 줄 알고 함부로 상자를 열은 거야? 뭐야? 여기 있던 공진단 하늘 어디 갔길래 없어진 거야? 아유, 고서방이 준비해준 이 한약 하나를 먹었는데 벌써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 같네. 거르지 않고 매일 하나씩 챙겨 먹고 금방 기운 차리겠네. 뭐라고요? 지금 여기 있던 공진단을 드셨다고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든 건데 왜 제 허락 없이 함부로 물건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왜 허락 없이 제 집에 찾아오셨어요? 당신 이제는 정말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내 말이 우스워? 당신이 뭔데 내 한약을 함부로 꺼내서 드린 건데? 지금 급하게 들고 나가야 한다고. 남편은 60개 정도 담겨있는 공진단 상자를 주워들더니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전부 쏟아버린 뒤 상자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밀쳐댔어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개당 4만 원이라며 전부 쓸모없게 됐으니 240만 원을 당장 물어내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상자로 제 머리를 계속 치는 걸 전부 허용하고 있자 엄마가 남편을 가로막으면서 심장이 약한 자기 잘못이라며 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남편을 말리면서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엄마는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고